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현재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면 마땅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우리의 안철수가 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역시나 현존하는 정치인 중 가장 웃긴 개그 감각을 갖추고 있는 그는 8일 자신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역사적 발언을 하고 말았는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말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 지향점이 대한민국 극우 보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말았는데요. 안철수의 이런 행보는 의도된 걸까요? 아니면 연일 헛발질하고 있는 정치 행보 중 하나일까요? 저는 알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여권 일각에서 백선엽 전 장군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라면 백선엽 장군도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백 장군에 대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안 대표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현재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부분이 크다며 마땅히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며 역사를 제멋대로 재단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에 그는 백 장군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백 전 장군의 안장 문제와 관련해 친일파 파묘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선 현대사를 자신의 주관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국민 화합의 기제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지금 역사를 2년 후 대선을 위한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현 정권의 역사적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과 국가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감사 결의안을 모든 원내 정당들이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백 전 장군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인사 토벌에 나선 만주군 간도 특설대 장교로 2년 반 동안 복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전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바가 있는데요. 그가 아무리 6.25 전쟁 영웅이라고 해도 친일 행위를 한 친일 인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를 두둔하고 나선 건 결국 보수표를 생각하는 보여주기 꼼수 정치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이분은 대체 언제쯤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로지 대통령을 향한 그의 꿈이 자신을 좀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가 민주당 싫은데 우리 당 쪽 쳐다보니까 더 싫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을 해도 우리 당 내에 극단적인 비호감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등을 돌려서 우리 쪽을 또 보니까 뭐 더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더한 모습들이 이제는 극우도 아니고 괴담 세력이라는 겁니다. 괴담 세력.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당 지지자분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매야겠다. 언제부턴가 민경욱 전담 마크맨을 자처하고 나선 하태경의 눈부신 활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민경욱 잡는 하태경의 맹공격은 계속됐는데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민경욱 전 의원에게 4.15 총선 중국인 해커 개입설을 반박할 추가 증거 공개를 예고하며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경욱 전 의원, 제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성도 없다면서 민 의원에게 괴담 유포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는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중국인 해커 선거 조작 의혹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해커들의 악성 코드를 통해 전산망을 해킹하고 소프트웨어나 전산망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만 팔로우 더 파티는 이러한 해킹의 흔적이 아니다라며 총선 데이터를 활용한 팔로우 더 파티라는 암호를 정해놓고 조작식을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게 증거입니다, 사실. 이걸 들어보니까 중국 해커가 해킹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 내용은 로이 킴이라는 사람이 팔로우드 파티라는 걸 창조한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걸 수학적으로 조작했냐는 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한테 많은 네티즌들이 제보가 왔어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팔로우 더 파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팔로우 더까지 그대로 두더라도 팔로우 더 고스트도 나와요. 팔로우 더 고스트. 이거 자체는 민경욱 측이 팔로우 더 파티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래서 암호 심어놓은 거다는 게 반박되는 증거인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 팔로우 더 고스트, 유령을 따른다.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 해커 개입의 팔로우 더 파티는 국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국제 사기극.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망신이고, 해커가 해킹했다고 했는데 해킹했다는 증거를 10일이 넘도록 발표한, 중국 해커 팔로우 더 파티 본인이 민경욱 발표한 10일이 넘도록 해킹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통합당 혁신에 민 전 의원의 괴담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자각해야 된다며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민 전 의원 측 괴담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그래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입으로 팔로우 더 파티가 아닌 다른 문장이 나온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괴담꾼 지만원과 같은 운명을 겪고 싶지 않다면 진심으로 본인의 괴담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조작했다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은데요. 더 이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냈으면 합니다.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은 글을 계속 소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상임위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체 이게 논쟁이 될 거리인가? 왜 이런 걸 시간을 또 끌고 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 미래통합당에서 제안해 주셨던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은 의장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마음을 열고 반드시 합의해서 이 곳을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양당 대표께서 오늘은 합의될 때까지는 이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관한 규칙 표기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의장께서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정수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수 안에서 다시 의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당이 각 상임위에 몇 석의 상임위원을 배정할 때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야당에서 의원 정수, 상임위 의원 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가 첫 번째 만남을 했을 때, 협상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원구성을 위해서 의원 정수 이 개정을 위해서, 이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거절을 하셨는데 오늘 이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그런 제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 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라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북한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대북 관계에서 좀 분명한 태도를 갖다가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좀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